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엔 또 달라져. 국민은 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미래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맞습니까? 국민이 원할 수 있지만 이라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오로지 자신들만의 미래, 그저 자리를 보전하는 헛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욕을 먹든 국민이 뭘 원하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속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탕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누구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축내고 심지어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안 되는 정치인들 겁니까? 왜 그들 마음대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고민하는 당 초선 의원에게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다 찍어주더라 라고 설득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나눈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탄핵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담을 언급한 건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고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에서 상대 후보와 0.89%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의롭지 못한 처세가 무슨 자랑이라고 전수까지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차원이 다른 사유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가 사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장 비판을 피하려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망쳤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에 언급된 김재섭 의원은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 사태의 종결을 막아서면서 정부 여당이 안정시키겠다는 환율과 주가, 경제 상황은 비상사태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막겠다며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여러 전문가 집단이 연이어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시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락 또 하락.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힘없이 2,400선을 내줬습니다.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도 여지없이 63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탈출에도 버텨오던 개인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게시판과 댓글엔 허탈함과 분노, 개미들의 피눈물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고
미국장으로 옮기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직은 저점을 타진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계엄 사태 이후 거래된 나흘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44조 원이 넘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도 약세인데 정치적 위험 부담까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 기업만 흔들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책기관인 KDI는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위험 신호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치 불안이었습니다. 그 성장률마저도 지금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탄핵안 불발이 가져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이후 국회 앞에는 주말에 이어 오늘도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윤재 기자,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시민들이 많이 모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평일인 오늘도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집회는 방금 전인 저녁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국회의사당역 앞 차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인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뜻을 보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층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명을 내건 깃발이 오늘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집회 신고는 여러 단체가 내놨는데요. 시민들은 주체가 어린지 크게 개의치 않고 탄핵 촉구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등 여의도 집회는 이미 자발적인 동력이 생긴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집회에선 탄핵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군과 한동훈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안은 맞지 않고 탄핵이 그냥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뭐 정치화법 이런 걸 배우면서 솔직히 정치화법 책 한 번만 정독하셔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하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밤 9시까지 하는데 오늘 가게 문 닫고 왔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주권은 우리 건데 아니 왜 그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주권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 뽑지 않았어요. 집회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선 여의도 일대 화장실 지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대한민국 외교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점점 현직 대통령에 맞춰지고 있지만 내란 사태 종결이 늦어지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 격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앞다퉈 윤 대통령 먼저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나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인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수사 규모만 해도 역대 최대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눴던 국정농단 수사 때와 비슷한 60여 명, 경찰은 150여 명, 공수처는 50여 명 인원을 다 투입해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했던 검찰과 비교하더라도 수사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수사에서 직면한 국민 비판에 돌파구가 절실하고 출범 4년 된 공수처는 성공 수사 사례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절박해 보입니다. 수사 주도권 싸움이 뜨거워지다 보니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은 검찰이, 압수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쟁이 역설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나 직접 조사가 다음 주에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 사태에서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고 경호처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국방장관 공관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에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김 전 장관 사퇴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경찰이 문제없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공관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공관초는 김 전 장관 말고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공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 공관만 적시돼 있는데도 경호처는 경찰이 설득을 거듭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검찰 특수본도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이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마다 경호처가 막아서려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수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공관처럼 관리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고 최종 승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 기밀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 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청을 소관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한솔 기자, 경찰이 내란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네요. 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수사 경쟁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어제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오늘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뒤에 참고인, 그 뒤에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현재 경찰은 계엄군이 난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인들을 맞닥뜨렸던 직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입건한 수사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12명으로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셀프 수사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특수단은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없고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중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됐나요? 네, 아직까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부른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고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위법성이나 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수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깡통폰으로 교체한 만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도 부각할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첫 강제 수사에도 나섰죠. 네, 방첩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고요. 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또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뒤 군검찰과 함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집무실과 공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게 주목됩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여 사령관을 소환하려는 게 검찰 계획인데 마침 경찰도 오늘 여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조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계엄사 수뇌부를 잇따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무슨 속셈이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특별수사본부 지휘부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와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힘 빠진 권력의 무자비한 검찰 본색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보좌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 공보관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 지난해 검사장, 올해 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각별합니다. 한 대표의 현대고 서울법대 직속 후배입니다. 박 본부장 부친은 김대중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로 한 대표 장인 진영구 전 대전 고검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 차장을 맡은 김종호 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3명 중 2명도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는 의심은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개인 변호사처럼 변명을 해준 게 검사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에 정통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면 윤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내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윤 대통령 조사까지 2주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눈치 보기를 끝낸 검찰이 힘 빠진 최고 권력,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검찰 위상 회복까지 동시에 노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해 사실상 탄핵을 무산시킨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엔 달걀이 날아들고 조화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란 공범 국힘당 해산이라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사무실에 달걀이 날아들고 밀가루와 케첩이 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로 너무 분노하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완전 자기들의 이익에만 지금 따라서 탄핵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평소 개혁 보수를 내세워온 소장파 의원이라 분노와 배신감도 더 크다는 겁니다. 당론에 얽매여서 국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대학생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을 바꿔달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붙이시고 이러면 좀 더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 탄핵안 가결수치에 불참한 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권자로서 신동욱 의원의 탄핵 표결 불참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나오실 때 포스트 선거에 이제 구호가 서초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행동은 서초의 자부심이 아니라 서초의 부끄러움, 서초의 소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 사무실엔 내란 공범 부역자 마포를 떠나라는 조화가, 권영세 의원 사무실엔 앞으로 투표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조화가 배달됐습니다. 여당 의원의 휴대전화에도 탄핵 무산에 항의하는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은데 혹시 문자 폭탄 의원님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건 뭐 항상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은 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욕설과 전화 문자가 오고 있다며 저는 빼달라고 SNS에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의 비판도 대통령에서 여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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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등진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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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내란 동조범의 길을 택했습니다. 또 말 같지도 않은 질서 있는 퇴진이란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국민의힘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도 안 돼 3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와 탄핵안 무산의 파장을 어떻게든 최소화해보려고 안간 힘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기는커녕 무조건 대통령 퇴진이 빨라야 한다는 의견부터 아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천천히 결정하자는 정반대 얘기까지 온갖 다른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온종일 비상겸 선포 파장 뒷수습 논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 총회, 대표와 중진 회의가 종일 이어졌는데 결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뒤를 이을 새 원내대표를 뽑겠다, 전국 안정을 위한 당내 TF를 출범시키겠다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시기나 방식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조건 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벚꽃 대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빨라야 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맞는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자는 친윤계의 옹호까지 당장 시기를 두고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내란죄, 수괴 이거에 대해서 조사 수사 됐습니까? 대통령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된다. 왜? 더 나아가 차라리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가려내고 이후 탄핵을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제안하신 취지만이라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야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온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당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정신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바로 이번 주 다시 탄핵 소추안 표결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쪽으로 좀 탄핵 표결에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방향으로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후배 의원 30명에게 연락해 다음 표결 때 투표장에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당대표, 즉 자신이 총리와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선언했죠. 즉각 위헌적이다. 무슨 권한으로 소통령 행세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평소 국민 눈높이와 법지식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대응해오던 한동훈 대표. 이번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한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 담화 내용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좀 논의를 하실까요? 사백 반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견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하루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지만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란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고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매주 만나 국정 공백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예고했지만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챙기고 당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언론이 오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고. 하지만 군 통수권이나 외교 등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거듭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까지 포함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군 통수권을 배려하나요? 자, 여기까지. 지나가겠습니다. 군 통수권 대통령한테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선언했지만 조기 퇴진의 윤곽을 제시하긴커녕 첫 담화부터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정치팀 정상빈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어제나 그제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죠.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진 뒤에는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10여 명의 친한계 의석을 지렛대로 탄핵 소추를 막아내고 전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의욕을 보였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예상 밖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모양새입니다. 네, 스텝이 꼬였다. 이 소통령 행세하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권한도 없고 뭔가 취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그 답을 내놓을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하는 방법만이 헌법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퇴진입니다. 이 두 방법을 제쳐두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걸 덥석 받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한 대표나 여당 입장에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방법을 찾고 싶을 텐데요. 문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전략도 먹히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빨리 내놓으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여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도 여당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또 한 주가 급박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번 표결은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기류 변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을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네. 경제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여당도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탄핵소추 반대 당론이나 표결 불참 방침을 이번에도 밀고 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가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과 여론의 추이가 가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에선 지금까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12.3 내란 사태 이후 뒤늦게 대통령에게 칼을 겨눈 검찰을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헌개혁,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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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한 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더불어민주당 4선의 이하경 국회부의장과 중진급 의원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비상 단식 농성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단식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 한덕수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중진급이 먼저 한겨울 야외로 나선 데 이어 민주당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통과를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죄 수사에 뛰어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공천 개입 의혹엔 관심도 없더니 지금 검찰은 그때 검찰과 다른 조직이냐며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윤김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가증스럽습니다. 검찰은 뒷전으로 물러나 반성부터 하고 수사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도 더 이상 공을 다투지 말고 국가수사본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대통령 탄핵 말고 우회로는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토요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민의힘도 전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촛불을 든 이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세대의 주축이었던 20대와 30대들입니다. 60에서 70대 부모님 세대가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오고 계신 겁니다. 야권은 또 일제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어떤 헌법적 근거도 없다며 위헌적, 위법적 소통령 행세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곳의 지역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의원만 뽑은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닷새째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영하의 체감기온 속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갔고 이제 막 거리 행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은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5,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도심 2km 구간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칼바람까지 불면서 이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이 참가자들은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탄핵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퇴근하고 바로 왔다는 직장인부터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하다 나왔다는 대학생, 고등학생도 보였고 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시민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좋지만 당보다 국민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대구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계엄령 사태를 겪고도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분노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이 전혀 아니고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당의 당리당략 본인의 정치 생명밖에 관심 없는 정당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보여줬잖아요, 직접. 시민들은 대구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면서 내란의 공범이라고 규탄했고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표결에 동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표라는 게 제일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행위인데 그거의 가치를 싸그리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의미가 없어졌구나 싶어져서 그게 화가 났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대구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촛불을 들겠다며 내일 밤에도 동성로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심에서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울산과 경남, 부산 등지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시민들이 호소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여전한 국회의원들의 외면에 시민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 모형으로 계란 수백 개가 동시에 날아듭니다. 울산에서는 탄핵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 사퇴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린 국민의힘 울산 시당 앞에는 근조 화환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윤석열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구 의원 사무소 앞에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학생이 붙였는데 지금은 철거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서 붙였을 뿐인데 그것조차 떼버리는 걸 보고 아 진짜 국민의힘은 국민들 마음을 들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평일 저녁에도 부산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거는 일단은 무조건 탄핵은 가야 되는데 지난 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시당 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탄핵은 안 된다며 당을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 편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이 국민의 힘을 지켜줄 수도 있었겠지만 정당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투표로서 나중에 심판을 하겠죠.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 나오면서 오늘부터 매일 집회를 열기로 급히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천홍희 기자, 월요일 저녁에 예고도 없던 집회인데 참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집회는 당초 예고됐던 집회가 아니라 오후에 급하게 결정됐는데요. 이 월요일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곳 5.18 민주광장에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은 광주 금남로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커서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 없었다며 평일 밤거리로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회 현장 주변 카페나 식당에선 일부 시민들이 커피 수백 잔과 만두 등 간식들을 선결제한 뒤 집회 참석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980년 광주를 겪었던 사람들은 시장 상인들이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과 과일을 나눠줬던 일이 떠오른다며 더욱 거리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5.18 유족회 등 5월단체 회원들도 오늘 오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성명을 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탄핵 투표가 열리는 날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며 오는 토요일에는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궤변을 국민 대부분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11%까지 급락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는 8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 보수층에서도 74%는 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8%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로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라 지역이 93%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69%,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도 54%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지역에선 모두 70%를 기록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11%까지 추락했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86%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전국의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친정인 검찰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라고 못 받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발벗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까지 이뤄졌습니다. 가뜩이나 거센 야권의 압박에 더해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승은 기자,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있나요? 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재추진을 예고한 데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을 공식화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담화문에도 역시 침묵만 지켰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예상보다 빠른 수사 속도에 당혹감도 느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실상 식물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칙거 중인데요. 매주 월요일 열리던 수석 비서관 회의에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내란죄 수사에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강제 수사나 소환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또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월까지 경호처장을 지냈기 때문에 경호처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사정당국과 대통령실, 경호처 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 과거 청와대에서도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이 실패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만큼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로 사용하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한 정황도 속속 포착됐는데 각자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탄핵 소추안과 별개로 또 한 번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구승입니다.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150명이 못 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 내용을 폭로하며 자신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군복을 입고 홀로 나타난 김 단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밤 12시 반,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707 부대원과 시민, 보좌진 등이 뒤엉켜 대치하던 상황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되니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출동 뒤 1, 2분 간격으로 20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부대원들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 상황을 물어보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내려온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한 국회 장악 시도를 총지휘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되는데도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군에서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폭로에 나선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내란을 미리 준비했다는 정황도 증언했습니다. 계엄 전부터 오물풍선 등 북한의 테러 위협을 강조해왔고 내란 당일에도 이와 관련한 훈련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건데요. 특전사령관도 저녁 6시쯤 TV를 보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이미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12월 3일 내란 당일 부대에 대테러 훈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북한의 동시다발 테러를 가정해 헬기 12대를 전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3일 낮 훈련에 필요한 개인 화기,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장을 점검했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부대원 96명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707 특임대는 그날 언제든 출동 가능한 상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투입이 지연되면서 밤 10시가 지났고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추가 지시도 없어 부대원들의 퇴근을 지시했다고 김 단장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퇴근 전파된 상태에서 저희 지통실 TV에서 계엄이라는 걸 봤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하는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고 있는 부대원들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야, 다 들어와, 빨리 와. 계엄 선포를 알기 전 출동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그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 가능성이 심각한 것 같다고 강조하며 TV를 보고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특전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이미 지시해둔 것으로 의심합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북한의 서울에 대한 도발이나 테러 가능성을 유독 강조해 훈련을 계속하며 출동에 대비해왔다는 겁니다. 계속 뭔가 위협에 대해서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사실 국정원이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북한의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빙자해 특전사 병력들을 계속 대기시키고 이후 국회에 투입했다는 특임 단장의 증언은 김 전 장관이 실행일을 12월 3일로 이미 정하고
내란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내란 수뇌부가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적한 사실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로 알려졌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당시 이 명단을 전달받고 위치 추적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불법 계엄,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협조 요구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주요 인사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엔 없었지만 다시 전화해 추가했다고 합니다. 있었잖아요. 경찰청장 대표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조 청장이 요구받았다는 명단은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체포 대상자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부인과 달리 계엄 주동 세력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 청장은 문제가 있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장도 없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 상황, 내란 행위란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내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란 사건 수사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것도 경찰이란 점입니다. 조 청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야 수사 관련 조직엔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내란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렇게 3개 부대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가세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사 산하에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정보사 예하 부대를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국회 헬기를 타고 날아든 707 특임대의 목표는 국회의원들. 계엄 해제 결의 자체를 초기에 봉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끌고 갈 작전에 북파 공작원 HID도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HID는 요인 납치,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되는 군의 최정예 병력입니다. 이건 너무하죠. 이 부대는 북한 전시라든가 이럴 때 북한에 들어간다든가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20명 규모의 최정예 요원들이 서울의 한 정보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요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선발돼 이미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고 휴가도 제한됐다고 합니다. 10월 30일 날 인원을 뽑기 시작했더라고요.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각 부대별로 한 5명 정도 정예 요원을 HID 중에서도 최정예를 좀 뽑아서 최정예 중 최정예인 이들은 봉쇄된 국회를 뚫고 탈출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 10명 체포 명단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나가서 숨어 있을 경우 그 투입이 돼서 그 반대 세력들을 체포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확률이 많죠. 비상계엄 발령 이후 선관위에 방첩사 외에 정보사 요원이 진입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요원도 선관위에 파견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관련 정황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선관위 서버 촬영 영상의 인원들이 정보사 인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첩, 수방, 특전사에 대해 또 다른 군의 핵심 부대인 정보사까지 동원된 정황은 이번 계엄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내란 음모였음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헌법상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입건됐고 이후 구속까지 된다 해도 이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 고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리를 유지하는 한 옥중에서 군을 지휘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을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을 막을 유일한 헌법적인 방법, 탄핵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체포 대상 피의자이지만 아직은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군에 질문했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국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대답. 현행법상 입건되거나 수감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권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도 우리 군에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합참이 2차 계엄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뒤에도 국방부 장관에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군사 안보 분야를 총괄했던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는 국회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과 합참의장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장관을 통해 원하는 걸 강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 통수권 역시 직무배제 대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안보상의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국회의 탄핵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군 통수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많은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당대표가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헌법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군 통수권은 누가 대리하는 건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 통수권뿐만이 아닙니다. 조약 체결과 비준, 사면권, 제2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다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임의로 자신의 어떤 헌법상 권한을 위임할 수 없어요. 일부만 넘길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수반이거든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헌법학자들은 한동훈, 한덕수,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운영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합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 이제부터 네가 해라 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권력의 사유하고 그게 바로 농단이다.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권한 행사라고. 그럼 이 자체가 헌정 중단이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내란죄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습니다. 국민을 다시 총칼로 겨누지 않을 거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소추뿐입니다. 그게 합법적이고 절차적이죠. 제도적이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고.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과 함께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란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의 특성상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자신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는 참가하셨습니까, 장관님? 참석했다고 인정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참석 사실을 바로 인정한 건 김용현, 조태열, 이상민, 송미령 4명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하나둘 참석 사실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아직도 자신의 참석 사실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을 걸고 말렸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뭡니까? 같이 공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를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대통령이자 총리 아닙니까? 조규홍, 송미령 장관은 자신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찬반 어떤 의견을 냈는지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실국장이 한 10분 정도, 10대 분 정도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헌법가로 영원히 남아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국무위원들에게 부하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부하수행,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만 따라서 행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와 함께 상설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던 김건희 특검법도 4번째로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시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혹시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승려기관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법사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무산되더라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죠. 여당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겠다는 식의 수습책에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지자 한 대표는 과거 민주당도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반박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건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해법을 자신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취지의 그때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이 저장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된 이후 민주당 의원 4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퇴진을 요구하며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한을 넘길 대상으로 제안한 건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는 새 총리였습니다. 국회가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현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대로 권한을 넘겨주자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겁니다. 국정 운영 방식도 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초기 야당이 제안한 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해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 중립내각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소수 여당이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한 대표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당시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인적 퇴진이 결과돼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무엇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가담 내지 방조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총리에게 전권을 주자는 한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국회 앞에는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오늘도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예, 저녁 6시에 시작한 집회에는 평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잠시 전부터는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뜻을 보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2030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명을 내건 깃발이 오늘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여의도 집회 신고는 여러 단체가 내놨었는데 시민들은 주체가 어린지 크게 여의치 않고 탄핵 촉구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등 여의도 집회는 이미 자발적인 동력이 생긴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집회에선 탄핵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분과 한동훈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안은 맞지 않고 탄핵이 그냥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뭐 정치화법 이런 걸 배우면서 솔직히 정치화법 책 한 번만 정독하셔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하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밤 9시까지 하는데 오늘 가게 문 닫고 왔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주권은 우리 건데 아니 왜 그 국민의힘에서는 왜 우리 주권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 뽑지 않았어요. 집회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선 여의도 일대 화장실 지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12곳의 지역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의원만 뽑은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닷새째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은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은 저녁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지만 촛불과 또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대구 주요 도심 2km 구간을 행진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퇴근하고 바로 왔다는 직장인부터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하다 나왔다는 대학생, 고등학생도 보였고 아이를 데리고 참석한 시민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좋지만 당보다 국민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대구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계엄령 사태를 겪고도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분노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이 전혀 아니고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당의 당리당략 본인의 정치 생명밖에 관심 없는 정당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보여줬잖아요, 직접. 시민들은 대구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면서 내란의 공범이라고 규탄했고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표결에 동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투표라는 게 제일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행위인데 그거의 가치를 싸그리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의미가 없어졌구나 싶어져서 그게 화가 났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대구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촛불을 들겠다며 내일 밤에도 동성로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심에서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고민하는 당 초선 의원에게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다 찍어주더라 라고 설득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나눈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탄핵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담을 언급한 건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고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에서 상대 후보와 0.89%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의롭지 못한 처세가 무슨 자랑이라고 전수까지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차원이 다른 사유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가 사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장 비판을 피하려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망쳤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에 언급된 김재섭 의원은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내란 사태의 종결을 막아서면서 정부 여당이 안정시키겠다는 환율과 주가, 경제 상황은 비상사태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막겠다며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여러 전문가 집단이 연이어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시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락 또 하락.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힘없이 2,400선을 내줬습니다.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도 여지없이 63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탈출에도 버텨오던 개인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게시판과 댓글엔 허탈함과 분노, 개미들의 피눈물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고 미국장으로 옮기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직은 저점을 타진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계엄 사태 이후 거래된 나흘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44조 원이 넘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도 약세인데 정치적 위험 부담까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 기업만 흔들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책기관인 KDI는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위험 신호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치 불안이었습니다. 그 성장률마저도 지금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탄핵안 불발이 가져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방, 외교 등등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점점 현직 대통령에 맞춰지고 있지만 내란 사태 종결이 늦어지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격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한미 안보 협의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들르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건데요. 또 첫 번째 탄핵 시도가 무산된 이후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수장으로서 마지막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격려했습니다. This area remain open to freedom of navigation,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ensure that we can do just that.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오스틴 장관.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척에 한국을 건너뛰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불과 보름여 전까지만 해도 한자리에서 굳건한 안보 협력을 다짐했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제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발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외교 성과에 재를 뿌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장관의 코리아 패싱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읽힙니다. Political crisis that President Yoon unleashed with this martial law declaration is potentially damaging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interests in promoting the alliance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 이제 미국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찬은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조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지금의 한국 상황을 안보도 시민사회도 괜찮지만 단 하나 정치가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here is peaceful protest in South Korea, but there is a stability from a security standpoint presently, and so it remains right now a purely political matter. 이제 한 달 반 뒤면 더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미국의 내부 여론과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측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 관계자를 외교 대화 상대로 만나줄지 자체가 미지수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내란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국방장관 공관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에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김 전 장관 사퇴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경찰이 문제없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공관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공관초는 김 전 장관 말고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공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 공관만 적시돼 있는데도 경호처는 경찰이 설득을 거듭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검찰 특수본도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이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마다 경호처가 막아서려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수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공관처럼 관리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고 최종 승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기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 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해 사실상 탄핵을 무산시킨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엔 달걀이 날아들고 조화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란 공범 국힘당 해산이라는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사무실에 달걀이 날아들고 밀가루와 케첩이 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로 너무 분노하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완전 자기들의 이익에만 지금 따라서 탄핵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평소 개혁 보수를 내세워온 소장파 의원이라 분노와 배신감도 더 크다는 겁니다. 당론에 얽매여서 국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대학생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을 바꿔달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붙이시고 이러면 좀 더 여기에 붙이는 것보다 탄핵을 가겨주지 유참한 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권자로서 신동욱 의원의 탄핵 표결 불참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나오실 때 포스트 선거에 이제 구호가 서초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행동은 서초의 자부심이 아니라 서초의 부끄러움, 서초의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 사무실엔 내란 공범 부역자 마포를 떠나라는 조화가, 권영세 의원 사무실엔 앞으로 투표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조화가 배달됐습니다. 여당 의원의 휴대전화에도 탄핵 무산에 항의하는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은데 혹시 문자 폭탄 의원님도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뭐 항상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은 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욕설과 전화 문자가 오고 있다며 저는 빼달라고 SNS에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의 비판도 대통령에서 여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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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등진 내란 동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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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내란 동조범의 길을 택했습니다. 또 말 같지도 않은 질서 있는 퇴진이란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국민의힘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도 안 돼 3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스웨덴에선 작가 한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점에선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도서관에 있는 책은 대여 대기 인원만 1,000명에 달한다는데요. 한강 작가의 책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시민들은 지금 상황이 그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하옆 작은 오두막. 두 명의 얼굴이 빛을 밝힙니다.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1909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셀마 라게를레프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낭독됩니다.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Hur fruktansvärd, smärtsam kärleken är.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속 문장을 들으며 청중들은 지금의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Korea is a strong democratic country. Korean population will not stand for any deviation from that path. 2015년 처음 스웨덴어로 채식주의자가 출간된 뒤 한강을 찾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something I've never read before, and I was immediately convinced that this was an author that I would like to work with.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시내 도서관에선 아예 책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두 권만 비치돼 있던 그런 한강 작가의 책이 지금 현재는 400권으로 늘어났고요. 대기 줄도 1000명 정도 있는. 한강 작가의 시적 문장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아픔에 대해 처음 알았다는 시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I was surprised when I read The Living and the Dead because there are so many events in South Korea that I don't know of, historical events. So sorry that people go through this situation because they remind this. Han Kang's literature is so important because she brings up the history to the surface.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글로 성취한 노벨상의 영광과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후퇴. 사람들은 지우고 싶은 역사를 다시 직시하게 하는 한강의 문장들을 더욱 깊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계엄군에 맞서 쓰러져간,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설 속 모습은 꼭 12월 3일 서울의 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겹쳐져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수천 사람의 단호한,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러나 2024년 겨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에 맞서고 군인들을 설득한 시민들.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맞선 사람들. 특별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소극적인 군인들이 있었다. 피 흘리는 사람을 업어다 병원 앞에 내려놓고 황급히 달아난 공수부대원이 있었다. 집단 발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맞히지 않기 위해 총신을 올려 쏜 병사들이 있었다. 어딘가 흡사한 태도가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에게도 있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 부를 때 광주는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임을,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숙명 같은 고통을 감내한 이들과 언어라는 시를 통해 그 고통에 기꺼이 연결되는 이들. 이들은 연결됐고 앞으로도 연결될 것이므로 그의 소설 마지막처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어제와 오늘 올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산천어 축제가 열릴 강원도 화천의 모습인데요. 강추위에 물이 본격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9.6도, 서울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요. 모레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내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이번 주는 지난 주말만큼 추위의 기세가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지는 등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9도, 대구와 부산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 4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를 움직일 권한도 있고 그걸 막겠다는 군 인사를 날려버릴 권한까지 있는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은 왜 아직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겁니까?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일으켜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를 봐도 안 봐도 계속 불안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께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